이제 오늘도 전략공간위에서 예. 회의 결과 발표를 했고 앞으로 경선 결과도 발표가 되면서 민주당은 이 공천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언급해드린 서대문 갑이죠. 예, 이 맞습니다. 지역은 특이한 지역이 됐습니다. 청년 청년들이 전략, 예.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겨뤄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출마의 변 이거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에 많이 저는 나오고 계실 텐데. 출마의 변이 청년의 얼굴을 좀 바꿔야 된다. 정말 이제 희생하고 뒤에서 노력하고 좀 능력 있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청년이 와야지.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뭐 대변인도 하시고 네. 뭐 집행부 비대위원도 하시고 어떤 장도 하시고 대표도 하시고 하시는데 네. 맨날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동의해야 된다. 이런 분이 우리 민주당의 청년 얼굴을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민주당의 청년의 얼굴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사법연수원도 수료를 했고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했고 정말 공익적 활동도 열심히 해왔고요. 네. 또 우리 민주당을 지키는 또 검찰 독재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웠다. 또 저 스스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 장점도 많기 때문에 네. 우리 당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저희 댓글도 보셨지만은 어떤 활동을 해왔냐, 네. 누구지?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당 이 안팎으로 보면은 예. 좀 뒤에서 일을 해왔다 맞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 누구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대장동 변호사. 예. 그래서 대장동 변호사가 마침 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활동을 해왔고 청년으로서 또 특별하게 또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이 또 있었는지. 제가 사실은 대장동 변호사라고 하지만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 FC 사건, 뭐 백현동 사건, 네. 대북 송금 사건, 뭐 저희 당사 압수수색부터 해가지고 모든 현장에 제가 다 나갔었고요. 예. 사실은 전천후네, 예, 전천후. 제가 그때 나가면서 저는 원래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네. 원래 민생 정치나 이런 민생 경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도 발벗고 나서야겠다. 근데 그런 현장을 좀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는 많이 노출이 안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마저도 이렇게 사실은 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 많겠지만 저마저도 네. 이제 방송에 노출되고 제가 뭐 어떤 대장동 변호사니 뭐니 이런 거를 그런 사건을 하는 와중에 하다 보면 네. 오히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지키는데 예.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뒤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었고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또 사법연수원을 이제 군필 체원소로 수료했었고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지금 변호사로는 11년 차입니다. 11년 차고 대형 로펌 태평양에서 네. 근무를 했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도 또 제 자랑이긴 한데 또 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가입해가지고 저희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한미 FTA 문제 이런 연구도 다 참여를 했었고요. 좀 이런 좀 젊고 능력 있는 청년이니까 우리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역할 이걸 그럼 계속하면 되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청년 정치인으로서 내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들어가서 그 기회로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저는 사실은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정치를 해서 좀 우리나라 제도를 바꾸고 우리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다. 이런 네. 꿈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제일 가기 쉬운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한 직업이 뭐냐 해서 제가 법률가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뭐 제가 원래 형사사건 전문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대장동 사건도 하고 뭐 여러 기타 사건도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카이스트 고발 대리도 제가 했었고요. 네, 맞아요. 입틀막 사건. 예. 네. 지금 뭐 검찰 독재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제대로 일을 맡겨주시면 우리 민생을 살리고 네. 우리 소외된 우리 이웃들 잘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김동아 변호사, 누구지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김동아는 누구인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은 가졌는데, 자, 아까 이틀막 사건 이거 이제 대리인으로 해서 예. 가셨는데 이 사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좀 네. 어떨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좀 수사 의지가 있다. 네. 언젠가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좀 발표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예. 오. 근데 또 이걸 미리 말씀하면 또 우리 네. 용화대에서 또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경찰은 좀 의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계시군요. 있습니다. 네. 담당 수사관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요. 그래요. 과연 그 의지가 계속 유지가 될까? 그건 좀 그러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봐야 될 것 괜히 같은데.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 이거는 예. 여기 방송에서만 듣는 걸로 하고. 근데 입틀막 사건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게 카이스트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임현택 의사에 대해서도 있었고, 예. 뭐 지난달에는 강성애 의원 사건도 있었고, 예. 거기다가 입틀막이 사건이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도 이제 진행되고 예, 있다. 맞습니다. 딥페이크라고 맨 처음에 보도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짜깁기 영상이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발언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마치 이제 민생을 버린 것처럼 그게 편집을 해서 딱 내놨더니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방통위에서는 이걸 차단시켜 버리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독재가 제대로 좀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지금 총선 기간을 앞두고 저런 모습들을 우리 공포 정치를 국민들에게 공포정치다. 심어주는 게 네.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럴수록 더 저희가 나서고 저희들이 더 똘똘 뭉치고 우리 민주당으로서 뭉치고 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네. 공포에 저는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 든든한 여러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신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 말 그대로 맞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한테 뭔가 비판이 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을 이제 뭐 폄하하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처럼 보이는 뭐 사실은 이게 짜깁기 영상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영상을 그냥 잘라서 붙이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차단해버리고 수사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좀 보여주는 것 예.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정도 패러디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다 용납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나 많은 그런 가짜 뉴스와 이런 거에 고생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담담하게 정치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네. 그 정도 하나 티끌 가지고서 그렇게 수사까지 들어간다는 건 참 참담한 현실이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사관들의 월급이나 이게 다 저희 국민 세금으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유지하는데 자기 이런 독재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막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 총선 승리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보면은 전문가들이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예. 많이 뭐 질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거는 저희 민초들의 민심을 정말 모르는 그냥 정치꾼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표면적으로나 그렇고 지금 언론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정말 민초들의 마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저는 뭐 여론조사하면 30%가 나온다는데 네. 이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저는 10명 중에 3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이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희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조금은 시끄럽지만 결국은 더 큰 그릇을 담기 위한 네. 이런 공천이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민심이 뭐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개혁신당 쪽으로 특히 MZ 세대 남성들은 개혁신당을 또 많이 지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 뭐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지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또 지지할 걸로 예상되는 중도층에서도 많이 또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싫지만 다른 당으로 또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뭐 그런 마음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정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네. 제대로 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으로 뭉쳐야 된다. 그 인식을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국민들의 선택.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선택이 있을 것이다. 또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민생 뭐 행보를 하고 있다. 물론 공약을 뭐 내놓고 뭐 몇백 조 들어가는 공약을 합쳐보니까 다 그런 식의 공약을 내놓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역별 맞춤형으로 현안을 얘기하고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마치 선대위원장처럼 이제 다니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보면 국민의힘이 심판 여론을 좀 무뎌지게 하는 예. 그런 전략적인 행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민주당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그런 쇼로 정치 네. 쇼에 이제 넘어가시는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올라왔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네. 그런 예전에 재벌을 개혁하고 좀 우리 기득권을 좀 타파해 달라. 좀 그렇게 힘을 좀 실어달라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노동자들 탄압하고 서민들 경제 못 살게 말아먹고 재벌들은 오히려 띄워주고 있고 같이 네. 뭐 떡볶이나 먹으러 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다 봐왔기 때문에 지금 총선 기간 뭐 한 1, 2개월 앞두고 그런 행보를 한다고 해서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 우리 네. 국민들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천 과정 그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2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윤석열 정권의 평가도 있을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등장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이 뭔가 개혁되고 바뀐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뭐 속임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공격하는 발언만 계속 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 뭔가 국민의힘이 새로워졌다 이런 평가를 또 유권자들이 내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민주당 이런 진영을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쳐야 된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90도 인사를 하고 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저도 사법연수원을 나왔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본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렇게 뭐 진짜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보고 공부만 하다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좀 붕 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다만 이제 그 위계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힘당이 네. 뭔가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고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목을 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님만 공격하는 모습만 보여가지고서는 저는 전혀 뭐 국민들이 별 호응이 없을 것이다. 거기도 결국은 그 적극 지지층 한 30%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한 공천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거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평가가 안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공천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신인이나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 배척을 하고요. 뭐 청년이라고 나오신 분이 장해찬 씨가 나왔는데 공천 됐더라고요. 현역을 네. 눌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네. 그분도 결국은 뭐 친윤이지 않습니까? 친윤에다 찐윤을 그냥 네. 밀어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공천 과정에서 친윤 또 아니면은 뭐 검사 공천 그리고 주진우 전 비서관이나 이원모 전 비서관은 뭐 어쨌든 예. 좋은 지역에 갔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결국 강순규 전 수석 같은 경우도 홍문표 는 경선 이제 안 하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고 하나하나 찝어 보면은 이거 윤심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 그걸 또 어떻게 좀 비교를 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